안녕하세요, 보쯤맨입니다. 오늘은 사이보그님이 안 계시죠? 저 혼자 나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사이보그님께서 피아노 커버곡을 연주하시는 걸 업로드 하셨는데 그걸 보고 저도 혼자서 컨텐츠를 할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책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지 책장을 막 이렇게 둘러봤는데 가장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입니다. 지난 영상인 쓸모없는 선물하기에서 잠깐 나왔었던 책이죠. 이 책은 죽고 싶지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주인공 노라시드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도저도 아닌 삶을 비관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선택이 노라시드를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 이번 생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의 삶이 책으로 보관되어 있는 자정의 도서관입니다. 이제 노라시드는 그 자정의 도서관에서 자신이 다르게 선택했다면 달라졌을 많은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체험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삶 속에서 그녀가 가장 원했던 삶을 만났을 때 그녀는 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만나게 되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노라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로 큰 상처를 가진 사람들, 또는 지금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다친 사람들을 위한 책이 되어 소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드한 말인데 마음의 연고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로 넘어가서 노라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 직업적으로 성공한 삶, 혹은 편안한 삶, 그리고 도전적인 삶, 이런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가장 살고 싶은 삶이 어떤 모습일지.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장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거기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저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직업적 성공이나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이 충족된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도입부에 주인공인 노라가 어떤 형태의 성공한 삶을 고를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직업적 성공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주인공에게 완벽한 삶이었을까요? 노라의 어떤 삶은 이랬습니다. 수영 선수로 성공한 삶,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리고 각종 선수권 대회에서 기록도 세우고 지도자의 삶을 살고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멘토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었죠. 노라는 만족했습니다. 그 전에 도서관에서 체험했던 어떤 삶보다 육체적 밸런스도 정신적인 부분도 준수했기 때문이죠. 거기다 명예까지. 그리고 원래의 인생에서는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이 인생에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수영선수인 자신의 전반적인 스케줄을 케어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노라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출신 남자 수영선수 예고르 반코의 어머니 나디아 반코와 바람이 난 후에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삶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2011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수영선수로 성공한 삶은 성취하기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 동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인생의 행복과 연관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정의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습니다. 앨런 부인이라고 노라의 학창시절에 즐겨 찾던 학교 도서관의 사서였던 앨런 부인. 이 앨런 부인이 자정의 도서관에서 가이드 역할로 존재하는데요. 그녀가 여러 책들을 체험하고 나오는 노라의 벙친 모습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측하기 힘들지?
앨런 부인은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더니 검은 비숍을 들어 체스판 반대쪽으로 가져가 흰 폰을 잡았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말이야. 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많이 알지 못하는 그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우리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좀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역시 아직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많이 모르고 지나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오는데, 저는 게슈탈트 붕괴 현상 이런 단어는 알아서 어렴풋이 의미를 알고는 있었지만 게슈탈트 심리학에 관해서는 처음 들어서 조금 알아봤는데 재미도 있었고, 앞서 이야기했던 노라의 삶에 그 삶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이 이것이 될지도 모른다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발췌한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노라는 다중우주에 대해 읽은 적이 있고 게슈탈트 심리학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었다. 인간의 뇌가 세상에 대한 복잡한 지식을 받아들여 단순화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무를 볼 때 우리의 뇌는 이파리와 가지가 복잡하게 얽힌 그 덩어리를 나무라는 물체로 해석한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매사가 간단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계속 단순화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단순화해서 본다는 사실을 노라는 알고 있었다. 인간은 세상을 3차원으로 본다. 그것이 단순화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일반화하는 생명체이며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 살고 마음속으로 구부러진 길을 편다. 그래서 늘 길을 잃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하게 얽힌 그 덩어리를 나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큰 나무, 그리고 큰 이파리들, 즉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큰 사건들만 통해서 자신의 인생은 이것 이렇게 한정 지어버리고 정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도그마에 빠져서 작지만 중요한 사건들을 좀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지도, 그리고 그 가려진 것이 행복이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감정을 자신과 절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큰 나무 기둥과 큰 이파리들을 들추어서 작은 이파리들과 그것이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미소 짓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진짜 이야기를 스스로 나무라 부르며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우울증에 걸리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도 우울증에 걸린다. 제브라피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다. 연구팀은 수조 측면,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마커로 수평선을 그렸다. 우울증에 걸린 물고기는 그 선 아래쪽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같은 물고기에게 항우울제 프로작을 먹였더니 선 위로, 아예 수도 맨 위까지 올라가 쌩쌩 돌아다녔다. 마치 새로 태어난 듯이. 자극이 없으면 물고기는 우울증에 걸린다. 자극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있어야 한다. 돌이나 나무, 수초가 없는 수조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이 이야기처럼 인간 역시 우울증이든 어떤 정체기에 있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굳이 우울증에 걸린 물고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자신에게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지금 누군가가 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 그 누군가가 저죠. 누군가가 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듣고 속냄새 치고 한 번이라도 자신 스스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최초의 몸짓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이런 당연한 말, 누군가가 했던 뭐 내가 힘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말들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힘든 상황에서 저도 벗어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렸을 적에 유치원 소풍날에 엄마가 싸준 김밥 2줄, 그로 인해 가방 안에는 참기름 냄새가 풀풀 났어요. 그런데 소풍을 가는 그 소풍 버스 안에서 가방을 열고 얼굴을 묻고 참기름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의 나를 떠올리면 그날의 온도와 색감이 떠오릅니다. 이렇듯 작은 행복을 떠올리며 진짜 나를 수면 위로 올리는 연습을 해봅니다. 물 밖으로 빼꼼히 내민 진짜 나는 태양과 바람의 자극으로 어디든 흘러 자신이 새로이 머물 곳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요. 네, 오늘은 이렇게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의 책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가장 재밌게 읽었고 겨울에 읽으면 아주 좋을 법한 소설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첫 시간이라서 좀 서툰 것도 있고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사이보그님 저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책 내용 어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책 얘기를 계속 들으시다가 사이보그님께서 어떤 노래가 생각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목이 뭐였지? 나카시마 미카의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내가 죽으려고 했던 것은 너의 그 머리카락 때문이야, 너의 그 짧은 머리카락 때문이고 네가 양말을 신어서 그렇고 아니면 뭐 때문이야, 정말 사소한 이유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이지, 왜 이런 가사를 했지, 되게 웃기네 이렇게 했다가 몇 번 듣다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반대로 모든 것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이보그님께 조금 더 얘기해 봤는데 그때 사이보그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를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삶에나 고통은 있다고. 어쩌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이고지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내가 숨쉬고 있는 오늘의 삶에서 마주한 고통들을 차근차근 풀어내면서 작은 행복들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최선의 삶을 사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굉장히 책은 제가 더 많이 읽는데 그런 감수성은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더 뛰어난 것 같고 생각도 더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사이보그님과 그 인티제에 감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곡 나카시마 미카의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듣고 가시죠.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책, 더 흥미로운 주제가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올게요. 안녕. 제 서재예요. 책들이 많죠? 다 읽었냐고요? 아니요. 누가 이런 얘기 했는데 움베르토 에코가 아니 다 읽은 책을 집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읽지 않았죠. 야.